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은 원달러 환율의 흐름에 따라 큰 폭의 변동성 장세가 연출됐는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은 8원 30전 하락하면서 1,168원에 거래 마쳤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되며 코스피 시장 9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또 조금 전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지수가 각각 1%대 하락 보였고 나스닥이 0.89%를 내려갔습니다. 전일 연준이 공개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앞으로 남은 3차례의 정례 회의를 통해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이퍼링과 별개로 금리는 당분간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신고 코로나 확진자 수의 89%, 98% 각각 델타 바이러스 감염자라고 하는데요. 수요 둔화 우려에 따라서 국제유가는 1.7% 내린 65.4달러에 거래 마쳤고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라 달러는 0.03% 상승하면서 93.1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자 이런 영향들 어떤 이슈, 어떤 시장에 영향 미칠지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반석, 최충성, 최재원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 놀러 오셔서 실시간 주식 이야기들 다른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포트 현황입니다. 엑세스바이오 17%, 비트컴퓨터 26%, HLB가 22% 이렇게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 가격 챙겨갔고요. 명신산업이 21.67% 수익 달성 중입니다. 현대 엘리베이가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왔습니다. 0.79% 손실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이화공영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마이너스권에 들어와 있고 한라홀딩스, 아난티 각각 5%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만나보기 전에 강연회 알려드릴 텐데요. 온라인 강연회가 8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강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참석하실 수가 있고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대응 궁금하신 분들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 어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잠깐 반등 보였던 양지수가 오늘은 예상 하락 출발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정말 하루 만에 이렇게 상승 반등이 끝난 것인지 궁금합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대응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일단 전날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한국 시장도 하락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죠. 연내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에 있어서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된 그런 사항들이죠. 또 한 부분들은 이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얼마 정도에 끝나는가 그 부분들이 좀 고민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 시도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만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좀 상당 부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원화가 좀 강세가 유지가 되면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달러 인덱스 자체가 이 고점권역을 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만약에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 쪽에 있을 수급은 악화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시장이 원달러 환율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했는지 이런 의견도 있고,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뭐 둘 다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받았을 때에 본국으로 좀 보내려고 한다라면 달러로 좀 바꿔야 되겠죠. 그러한 영향들이 미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부분들은 해마다 2월달과 5월달, 8월달, 11월달 뭐 이때 보게 되면 리밸런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MSCI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매도가 나온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게 급격하게 밀려 내려오는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에 있어서 이 박스권역이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하단과 상단 자리대가 딱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좀 더 밀렸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올렸다가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수상으로 좀 보는 것보다 지금은 선물에 대한 부분들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박스권역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흐름들을 놓고 볼 때는 400포인트 자리대, 선물 기준으로 이 400포인트 자리대가 하단 자리대가 아닐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저가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뭐 2% 정도 그 정도가 좀 될 것 같고요. 오늘 기준가로 따져봤을 때는 13포인트니까 약 한 3% 정도 그 정도가 지수 하단 자리대로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을 만들어야 될까? 그 부분들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밀려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제 하방 경기로 좀 보이자릴 때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현금을 좀 만드는 뭐 그런 전략이 좀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연준에서 연내 테이퍼링을 좀 시작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왔어요. 긴축에 대한 신호를 좀 보내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먼 얘기지만 제가 그러한 부분들이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저평가되어 있고 그런 모습을 좀 보였을 때는 뭐 신한지주라든가 은행주라든가 금융주들 뭐 이런 은행주들이나 보험주들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신한지주라든가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이 보험 쪽에 있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나 DB손해보험 이런 기업들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컨센서스 상향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동국제강 그리고 동아지진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슈와 이벤트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된다면 첫 번째 종목은 YG엔터입니다. YG엔터가 장대 양봉 이후에 조금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연장에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58,000원 언저리대에서는 충분히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CIS입니다.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어요. 많이 상승했고 이제 조정 저항 자리대에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뭐 한 14,000원 이하권으로 좀 밀린다라면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19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정말 간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과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 이어갔고요. 외국인들은 소폭의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세였던 가운데 주요 종목 호실적 발표에 따라
섬유의복과 은행업종에서 강세가 나타났고요. 최근에 의약품이나 보험업종에서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일부 매물출회가 일어났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73,400원까지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1,500원 빠지면서 102,500원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10만 원 이탈하는지도 잘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인터넷 대표주입니다.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1% 넘게 하락하면서 14만 4천 원, 네이버는 0.5%대 가까이 하락세에 나타나면서 42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원 돌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내어주는 모습인데 현재 98만 1천 원까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은 혼조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계속해서 연일 강세 보이고 있는데 나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오늘 3.5% 급등 출발하면서 87,500원까지 주가 올려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전부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1%대 하락, LG화학은 0.3%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3,13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0.9% 하락하면서 1,01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58% 상승 출발하고 오늘 카카오 회사들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2.3% 급등하며 79,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도 오늘 0.5%가량 상승하면서 4만 원 선 넘어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 모두 1%대 하락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시즌이 나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1.5% 급등 출발하면서 67,2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2%대 급락으로 출발하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2.06% 내려가면서 41만 9,100원까지 주가 형성됐고 CJ ENM은 2.4% 하락 중입니다. 현재 가격은 15만 200원 선입니다. LNF와 펄어비스도 조정받고 있고요. LNF 전일에는 강세 보였지만 오늘 하루 만에 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2만 1,2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보내주시면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허반석 위원님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할게요. 네, 허반석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에스코넥이 12% 수익률 넘게 챙겨가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CJ제일제당 11.8%, 삼성 SDI가 무려 24%나 수익률을 챙겨가는 모습입니다. 나머지 종목들 이마트도 13% 수익 챙겨갔고요. 오리온은 보합 움직임 보였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에 나온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KH바텍이 플러스 5%대 수익 챙겨가고 있고 BH 마찬가지로 5% 지금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손실 보고 있습니다. SFA가 마이너스 6%대, 우양은 마이너스 9%대, SNS텍이 마이너스 2.7% 손실 보고 있네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연결돼서 다행입니다. 자, 지금 양지수가 하락 출발했는데 코스닥 시장이 하락폭을 좀 줄여가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도 정말 간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세 좀 유입될 것 같은데 현물시장, 선물시장 모두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모습이네요. 오늘 개장 상황과 함께 시그널 챙겨주시죠. 네,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장을 시작함에 있어서 미 증시로부터
헤드라인으로 꼽혀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7월 FOMC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가 7월 고용지표 발표 전에 열렸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이전에 열린 회의였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7월 FOMC에서는 원론적인 부분들을 반복했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일부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8월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 여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부터 지원되고 있는 고용에 대한 지원금들이 종료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8월, 9월 고용지표까지도 얼만큼 좋아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9월 FOMC의 가장 큰 잣대, 8월 고용지표와 9월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코로나 재확산 여부에 따라서 이르면 9월 FOMC에서 결정이 나고 11월 시행, 늦어도 11월 FOMC에서 결정이 나고 내년 1월 시행,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일어나지 않을까로 좀 추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장 초반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러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외인 수급들이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출렁일 때 추세 하단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강한 매수가 들어온다. 이런 부분들 좀 챙겨보신다면 오히려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SK하이닉스인데요. 지난주 모건스탠리로부터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깊은 조정이 일어났고요. 이러한 일들은 수개월 전 2차 전지 섹터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공포의 타자라는 이야기를 좀 강하게 드렸고요. 지난 목요일 저녁 방송에서도 이러한 매도 리포트가 나왔을 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혹시 보유자분들이 매도를 한다면 최저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도를 좀 참아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매도를 참을 때 두 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렸죠. 심리와 데이터를 구분해서 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심리는 공포에 공포를 더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좀 압박을 해올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봤을 때는 올해, 내년까지도 플러스의 성장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가장 최저점에서는 매도하는 실수를 하지 말자라는 말씀, 강조를 드렸고 여지없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최근 들어서 수급을 본다면 오늘 장 초반이지만 모건스탠리가 외국의 매수 창고로는 1위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그저께도 그랬고요. 어제도 외인들의 수급이 좋았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보셨다면 최저점에서 매도가 아닌 오히려 매수 대응을 하는 분들이 곳곳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나 서버를 운영하는 업체들이죠. 구글, 알파벳 또는 애플, 아마존 등이 될 수 있겠죠. 이익이 증대되면 투자와 증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러한 투자와 증설에 대해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반도체 가격까지도 상승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는 반도체 수요 측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재고가 아직까지 여유 있는 상황으로서 가격 협상력이 조금 높다라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CPU 플랫폼도 신규로 출시가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DDR5도 새롭게 개발되고 양산되고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에 의해서 수요는 당연하게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인데, 조금 과도한 하락이 있었다, 과도한 우려가 거기에 또 얹혀졌다라고 좀 보신다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할 구간을 현재 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SK하이닉스와 여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HLB를 주셨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최근 베트남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나노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권리 인수, 생산, 판매,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기술 이전,
협약 체결 소식에 전일 급등을 했습니다. 전일 수급을 본다면 외인 기관, 금융투자 사모펀드 연기금까지 매수가 좀 잡혀줬죠. 전일 15% 급등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7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마감 후 윗꼬리를 상승 후 윗꼬리를 크게 달았는데요. 심지어 고가가 22%까지 올랐던 모습과는 좀 대조적으로 어제 마감은 15%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백신 이슈가 좀 강하게 나왔고 실질적으로 어떤 백신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협약 내용까지도 좀 나왔죠. 그간 고생하고 계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꽤 많다라고 좀 시장이 읽혀지는데요. 45,000원 언저리에서 바닥이 좀 다져졌으면 좋은데 추가적으로 하락이 깊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32,000원 정도의 재차 바닥을 형성한 이후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온 모습입니다. 손익분기점이 상승을 했던 구간이라면 오히려 손익분기점 위에서 차익 실현을 하셨던 분들도 꽤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번을 계기로 기대감이 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급등해 있는 상황, 오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디가 저점인지, 단기 조정의 저점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영역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 바닥에서 보유하셨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손익분기점 아래에서 주가 손실 구간이더라도 조금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현재 구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유자 영역으로 조금 관망해 보시면 어떨까. 오히려 차라리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응원과 위로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수요일 날 살펴보았던 RFHIC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주 화합물 반도체에 대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 살펴보고 있죠. 단원소 반도체라고 하면 실리콘 기판의 실리콘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화합물 반도체는 2개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반도체라고 읽혀볼 것 같습니다. SiC, 탄화규소, 실리콘 카바이드라고도 하는 반도체가 하나 있고요. GaN, 질화 갈륨이라고 하는 반도체가 현재 상용화 단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RFHIC는 통신 장비 섹터로 다들 알고 계시고요. 고주파를 사용하고 데이터 속도가 늘어나고 속도도 빨라져야 하는 시장의 수요에 맞춰가려면 결국엔 화합물 반도체, 그중에서도 질화 관련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RFHIC는 방산 업체들과의 벤더로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X밴드 레이더나 무인 항공기에 사용되는 전력 반도체에도 이 화합물 반도체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방산 기업인 로키드 마틴, 보잉, 에어버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LIG 넥스원 등과도 거래와 벤더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미래 먹거리로 이 GaN, 질화가듐 전력 반도체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서 웨이퍼 생산 기업과의 조인트 벤처 설립, SK 실트론과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성능, 고효율, 저발열, 소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화합물 반도체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주목을 받을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전기차 등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전력 반도체이기 때문에 미래 핵심 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업황 조정으로 인해서 추세 최하단부까지 좀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대입했을 때에는 저위험 구간, 차트상 저위험 구간,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미래 먹거리로는 이 화합물, 전력 반도체까지 갖춘 기업으로서 조금 강하게 적극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 기업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전 리포트에 RFHIC를 비롯해서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특징주가 이 시각에서 움직이고 있을지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브레인즈 컴퍼니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첫 종목인데요. 이 지능형 IT 인프라 통합관리 솔루션 전문 기업 이 브레인즈 컴퍼니가 지금
상장하자마자 따상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25% 급등하면서 주가는 62,500원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시초가는 공모가의 2배인 5만 원으로 결정이 됐고 현재까지 13,000원까지 이 시세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청약 증거금에 2조 2,300억 원이 몰렸다고 하고 경쟁률 역시 1,100대 1로 굉장히 대단한 종목이었는데 요즘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시장에서 시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도 개장 전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앞으로도 주가 형성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하림입니다. 하림과 하림 지주가 시간의 거래에서 어제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 서울시와 수년째 부지 개발을 놓고 다퉜습니다. 좀 치열한 갈등을 겪었는데 이 감사원 측에서 하림 산업에 손을 들어주면서 하림의 주가가 오늘 시초가부터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12.5% 올라가면서 주가는 3,415원에 형성되고 있고요. 하림 지주 역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하림 일봉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2,965원까지 하락 터치를 했다가 오늘 갭상승 출발하면서 3,515원까지 올라갔는데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음봉을 그려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는 12% 여전히 상승하면서 3,4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HLB 제약입니다. 이 베트남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 나노젠이 개발 중인 나노코박스에 대해서 베트남의 긴급 승인이 기대되는 가운데 나노젠과 MOU 체결을 한 HLB 제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HLB가 이 베트남에서 임상 3상 진행 중인 이 나노젠의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글로벌 권리까지 인수한다고 밝히면서 지금 이 베트남 기업 나노젠과 HLB 간의 협약이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HLB 제약 오늘 4.5%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는 25,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HLB 제약이 굉장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7월 중반 14,700원대 주가가 현재 27,750원까지 터치한 모습이고 오늘 장 초반에 올려갔던 상승분을 지금은 윗꼬리 달고 좀 반납한 모습인데 여전히 양봉으로 지금 주가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25,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 이렇게 살펴보고 돌아왔고요. 다음 주자로는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최충성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이야기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다시 코스피 코스닥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개장 초반에 잠깐 수급 들어왔다가 선물 시장에서만 지금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오늘 개장상 먼저 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혼조세 아니면 하락 마감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테이퍼링 관련된 그런 논의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제 델타 변이 확산과 관련해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은 새벽에 이제 미국 연방 공개 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일단 대부분 연내 자산 매입을 좀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는 즉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이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계속적으로 사실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악재가 좀 해소된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이런 모습들 해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제 외국인들의 모습에 좀 달려 있어요. 수급에 좀 달려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어제 이제 국내 증시도 반등이 좀 나왔지만 외국인들의 좀 적극적인 모습은 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올매수를 좀 진행을 했다가 양지수를 좀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고 지금 장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일단 수급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고 매도세를 좀 늘려간다면 불확실성은 아직 완벽하게 좀 해소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방어적으로 경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외국인 기관 수급이 계속 좀 중요하기 때문에 환율도 지금 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는 조금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지수 변경 등에 관한 그런 이슈가 있고 뭐 이런저런 이벤트가 많이 있거든요. 잭슨홀 미팅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이벤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잘 체크를 하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수급에 영향을 주는지 좀 지켜보시면서 방어적으로 좀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인내해야 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조금 기다리신다라고 숨을 돌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히 좀 시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큐라클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큐라클 관련해서는 최근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난치성 혈관 및 대사성 질환 치료제 개발 업체로 조금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은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실 기업의 가치보다는 최근 시장 불안감에 좀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느끼실 거예요. 신규 상장 종목들은 다 상승을 하고 굉장히 좀 거품 논란이 일었던 크래프톤마저도 이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제가 금요일에는 오히려 저번 주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크래프톤이나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고 공모가 이상으로도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신규 상장들도 좀 수급이 몰려가는 모습인데 뭐 큐라클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가치는 아닙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짧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줄 때 챙기고 다시 눌림에서 잡고 이런 부분들 좀 유동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극적으로 안정이 되고 뭐 그렇다면 사실 이런 종목들보다는 지금 바닥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살펴볼 종목은 양지사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 차트 흐름상 바닥 구간이고 장기 평선을 회복하시고 좀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만약에 관심 있게 좀 보신다면 지금 뭐 하단에서 차트 만들어가고 박스권을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진입 여부 뭐 가격대에 비해서는 뭐 양호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품절주라고 불리는 뭐 신라섬이나 양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불안에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뭐 완벽하게 뭐 안정을 찾거나 뭐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틈틈이 잘 노려보시면 분명 기회가 있는 그런 종목군이고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양지사뿐만 아니라 신라섬에도 같이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꿈쩍거리고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확실한 추세 전환의 좀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고 만약에 지금 확실하게 좀 돌아서 올려쳐주지 못하면 하단 2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좀 감내하시고 박스권 만들고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간 조정을 일정 부분 거친 후에 일단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의 좀 흐름을 체크하시고 관망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모든 종목들이 거의 비슷할 텐데 일단 지금은 뭐 상승이 좀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뭐 관련해서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만 사실 올랐던 건 아니고 최근에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이 나오면서 같이 좀 따라서 올라간 모습이기 때문에 딱 이 종목만 올라간 건 아닙니다. 일단 건설주들 뭐 그런 조선, 해운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또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세 종목 살펴봤는데 일단 시장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기관들은 매도를 또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 물량이 어제는 좀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 기관 수급의 지금은 좌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서 강하게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들이 2,600억대 벌써 순매도 보이고 있고 다행히 개인들이 좀 방어를 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도 하방 흔들리는 부분들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자로는 최재원 전문위원 만나볼 텐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최재원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 이 주식 장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보다 코스닥 시장은 하락폭을 좀 만회했고요. 코스피 시장은 하락폭을 늘렸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이제 일단 코스피의 흐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시장에서 이제 코스피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316부를 깨고 조금의 하락을 조금 더 하면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더 생겼다고 이제 어제 주유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반등으로서 인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생겼고요, 새로. 일단 첫 번째는 이대로 바로 반등하는 겁니다. 이대로 바로 반등을 해서 이 3,220까지든 3,270까지든 일단 반등 후에 이게 고점 갱신을 하러 갈지 말지를 보는 거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조금 여기서 횡보하다가 한 번 더 저점을 살짝 갱신해서 3,089를 테스트하고 지지하고 올라가거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바로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반등이 오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무서워할 건 아니다. 더 이상 하락 더 나올 만큼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살짝 준다고 해서 더 무서워할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한 가지 지표가 이게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한 번 50%를 넘은 이후에는 51%를 딱 두 번 왔었습니다. 이전에. 근데 이제 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1%를 세 번째로 찍었고요. 이제 보면은 지난 두 번을 좀 보면 이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1%대를 찍을 때마다 거기가 단기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바로 강한 반등이 나와 주었었는데요. 이 역시도 이제 바닥이 거의 다져졌다는 하나의 좀 강한 지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제 한 번 정도 살짝 저점 갱신을 더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정도 내려왔을 때 무서워서 매수를 못하거나 손절을 하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주식을 매매하나 싶고요. 두려워하기보다는 두 시나리오를 모두 다 인지하고 좀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반등할 때는 빠르게 반등하는 이제 당일당일 탄력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웃긴 게 상승장, 반등장에는 초반에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한 종목을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계속해서 탄력 있는 종목들이 바뀌거든요. 반등장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짧게 여러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나라 증시 상황 좀 짧게 봐드렸고요. 종목 질문 들어온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질문은 대성창투의 주가 전망이네요. 대성창투는 이름 그대로 대성그룹의 창투사 계열사입니다. 창투사가 뭐냐? 많은 분들 다 아실 텐데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창업자 및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회사입니다. 투자회사인데 투자회사답게 이제 투자한 회사들이 잘 될 때마다 그런 호재가 있을 때마다 이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창투사 관련주들은. 어떤 호재가 있고 어떤 관련주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창투사인데 정치 테마주로도 두 번이나 엮였습니다. 이제 이준석 당대표랑 최재형 후보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요. 이제 김영우 회장이 대성그룹 회장이 이준석과 하버드 동문이라서 이제 이준석 관련주로 한번 엮였었고요. 이 최재형 후보와는 경기고 서울대 동문이라서 또 한 번 엮였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투자를 잘한 호재를 좀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회사가 두 개 있는데요. 바로 이제 크래프톤과 두나무입니다. 두 회사에 일찍이 좀 투자를 했던 이 대성창투는 두 회사의 모두의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요. 크래프톤은 국내 증시에 상장해서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나 싶더니 다시 강하게 상승하면서 요새 힘 있는 모습을 좀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주유소에서 역시 언급이 되었을 때 내가 크래프톤은 걱정할 필요 없다. 전혀 고평가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좀 잘 올라주고 있어서 마음이 놓이네요. 또 이제 두나무는
국내 최대의 코인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죠. 이 두나무의 지분 가치도 어마어마하지만 현재로서도 어마어마하지만 더 큰 호재는 이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나스닥에 상장한 코인 거래소인 이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했을 때 시가총액이 한 70조 정도 되는 걸 보면은 두나무 역시 나스닥에 상장 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두 회사 역시 계속되는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엔 또 CJENM과 메타버스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호재 역시 있죠. 메타버스 역시도 앞으로 좀 큰 성장이 기대되는 미래 테마로서 대성창투의 메타버스 투자 실적 역시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투자 실적도 좋고 앞으로의 투자 실적도 기대가 되는 회사인 만큼 주가도 기대가 되어야 될 텐데요. 주가 흐름은 좀 어떤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런저런 호재와 함께 이제 6,130원까지 한 4배 정도, 4배 이상 급등한 후에 약간의 조정 국면을 맞았고요. 1차적인 지지라인은 3,210원 부근, 그 아래로는 2,520원 정도가 보이네요. 현재 이 3,500원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왔는데 확실한 지지여부는 아직인 듯 하고요. 워낙 호재도 많고 미래가 기대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정을 충분히 주지 않고 최소한의 조정만 주고 이대로 갈 가능성 역시도 높고요. 내리더라도 분할로 접근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지지라인들 기억하시면서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전략만 좀 잘 짜면 수익 내기는 충분한 종목이라서 이 종목 대성창투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질문이 이제 좀 엑세스바이오. 이 종목은 조금 저도 안 좋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엑세스바이오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이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어제 제 노란톡방에도 관련 질문이 올라온 걸 봐서는 좀 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제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사실 CJN 이야기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다 너무 많이 올랐고 반등이 나올 때 정리해 나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리 좋고 테마를 탄다 한들 오르기만 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이 코로나 변이가 좀 재유행하면서 3분기 실적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나아질 것 같지만 이 1분기만큼의 호실적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12,300원을 부근을 여기를 지지 못하면 어디까지 내릴지를 알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12,300원에서 반등이 나와도 말 그대로 좀 강한 기술적 반등일 뿐 예전처럼의 큰 상승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어제 좀 이만큼의 큰 하락은 없었지만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같이 이런저런 상황을 볼 때 12,300원 부근을 지지할 시 강한 기술적 반등이 기대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진단키트 관련주는 좀 끝자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이 엑세스바이오는 매도 시그널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좀 물리신 분들은 12,300원 지지 여부를 보고 탈출 전략을 잘 짜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 질문 보면 부국철강인데 부국철강 이 종목은 이름 그대로 철강 회사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열연 및 양연 코일 가공업체 그리고 이것들을 강판, 강관 및 성형 제품으로 가공해서 자동차, 가전 및 건설사 등에 판매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포스코의 열연 및 냉연 판매 대리점으로서 이 포스코로부터 원자재를 수급받아서 호남 지역의 철강제 수요처에 납품을 한다고 하네요. 이 종목이 작년에 지수 상승과 함께 좀 어느 정도 오르다가 또 적당히 조정받더니 갑자기 7월부터 급등했습니다. 왜 급등했는지 살펴보면 이낙연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이낙연 후보 관련주로 엮이면서 정치 테마주가 되었네요. 이 부국철강의 남상규 대표가 이낙연 후보와 같은 이 서울대학교 동문이라는 사실에 좀 관련주로 엮였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 철강제 가격의 상승도 주가 상승의 한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차트를 좀 보면은 현재 주가는 8,780원 고점을 찍고 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1차적인 지지라인으로는 5,610원 부근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본격적인 조정 국면으로 들어선 이상 반등 후에 한 번의 추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가 조정은 4,800원, 4,050원 두 유력 지지라인까지는 받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조정 국면이지만 1차적인 지지라인은 다 왔고 지켜주는 모습이므로 5,610원만 깨지 않고 5,610원만 깨지 않고 지켜준다면 단기적인 반등을 먹는 매수세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등을 노린 이 짧게 보는 단기 매수는 좀 유효하다. 다만 반등을 노린 매수기 때문에 좀 크게 입절을 보지 않는 적당히 한 10% 정도 먹고 빠지는 이런 반등을 노린 매수로는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이 코멘트와 함께 이 부곡철강은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증시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지표들이 많이 나왔고 한 번 더 깨지더라도 약간이기 때문에 약간 깨진 후에 강한 반등이 무조건 나올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좀 유연하게 좀 대처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나오든 어떤 움직임을 보이든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 반등은 예정된 것이니 최소한 이 반등만큼은 좀 즐기자. 좀 그때 이후에 상승일지 하락일지는 그때 생각하더라도 이 반등만큼은 즐기자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여기까지 짧은 증시 상황과 전망 그리고 이제 대성창투, 엑세스바이오, 부국철강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시그널들 만나드렸고요. 대성창투와 엑세스바이오, 부국철강 세 가지 종목들 분석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박원재 전문위원의 이 주요 서포트 종목 신흥 SIC가 지금 편입 일주일 만에 상한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 기념으로 내일은 이 박원재 전문위원이 어떻게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런 투자 비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이 장 내내 유튜브 무료 방송 열어두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로 더하기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1시간 동안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함께 해봤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